이재명 대권 후보의 뭐 정책이 조금 나온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크게 이제 뭐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뭐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 버렸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재명 그 캠프에서 나온 그 대선의 큰 공약이 이 3, 4, 5 비전, 이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3, 4, 5 비전이라는 것은 2030년까지 잠재 성장률 3%, 그 다음에 세계 4대 수출 강국 도약,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에서 3, 4, 5입니다. 그래서 분배, 과거의 그 정책은 뭐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이렇게 해서 분배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장 중심으로 완전히 돌았습니다. 돌았고, 그래서 정부가 참여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경제정책,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기획을 하고 민간이 실행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민 펀드 구상,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반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국가가 이렇게 주도하는 게 말이 맞느냐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보면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화, 부동산 세제 강화, 그래서 뭐 부동산 3법,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요걸 했는데, 이 결과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고 고가 채무가 올라갔다,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좀 뭐 수정은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큰 방향은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본 거는, 지금 정부가 출자한 상장사들이 있어요. 한 4개 정도 지금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뭐 한국석유공사 이런 것들도 있죠. 그거는 아직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비상장은 빼고 일단 상장사만 한번 보자는 거지.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상장사들이 앞으로 상당히 주가가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회사들이 키우겠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그럼 이 모델이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조금 유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보시면 중국에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 중국은 이제 그 국가 주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영 기업이 있고 민간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되는, 국가의 인프라가 되는 산업은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에너지, 금융, 통신, 철강, 운송, 이게 다 인프라 산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페트로차이나 중국 석유죠, 중국 공상은행, 중국 인민보험, 중국 이동통신, 철도총공사, 국가전망공사, 이게 우리나라로 뭐 한국전력 같은 거죠. 해양석유공사,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민간 쪽은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헬스케어, 뭐 유명한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메이투안, 이 전기차 만드는 비아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345라는 것이 이 중국식 모델을 따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중국 보시면 중국 석유라든지 중국 공상은행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정말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렸던 주식들이잖아요. 적자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스공사, 이게 다 지금 적자 기업이잖아요.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는 이제 원자력 쪽인데 한국전력이 출자한 회사죠. 그래서 가스공사는 기획재정부가 46%, 산업은행이 51%, 한국전력 53%, 한국전력 51% 이렇게 갖고 있는데,
사실 국민연금이 우리는 이제 상장기업에 거의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한 10% 미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이 사실은 이제 정보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상장사들이 사실 어느 정도 정부의 어떤 그 영향력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투자를 하니까 연금이. 그렇지만은 뭐 정부가 그렇게 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분 자체가 뭐 20% 30% 이것처럼 기획재정부 40% 이렇게 뭐 갖고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 대부분 한 10%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지분을 올릴 수가 있어. 국민연금,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막 20% 30% 해버리면 그게 사실은 국영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뭐 실행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튜어드십이 돼버리면 국민연금이 이제 어떤 지분이 많아지면 의사결정을 해버린 거죠. 뭐 사장도 임명하고, 뭐 이사진들 관여할 수 있고, 투자에도 관여할 수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뭐 아주 그 큰 손이잖아요. 제일 큰 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상장사들, 정부 출자 상장사들 보고, 다음에는 이제 국민연금 지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스튜어드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들 한번 살펴보고, 그런 회사들 주가가 앞으로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이 4월 21일 10시 13분인데요. 한국전력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이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막 지분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3.7% 올랐어요. 그래서 완전히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고 지금 MACD가 75를 넘었어요. 지금 90 정도니까 과열 국면입니다. 과열 국면. 그래서 한번 팔아줄 필요는 있어요. 너무 올랐죠. 지금 전고점 거의 넘었잖아요. 그죠? 거의 뭐 한 달 만에 한 두 달 만에 한 20% 가까이 지금 상승했는데 이 대형주가요. 대형주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고 잘 안 오르는데 많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전력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6만원까지도. 6만원까지도.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은 그냥 상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정부 정책과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수출 관세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주가가 앞으로 오르긴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고 관세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대미 수출이 거의 반 정도, 중국 수출이 반 정도인데, 뭐 중국이 조금 더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수출에 지장을 받게 되면 결국은 내수주 이런 주식들밖에 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자, 두 번째 한국가스공사요. 이거는 별로 못 올랐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도 지분이 높죠. 그죠? 이제 구름대를 이렇게 뚫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뚫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8%인데 이번에는 안 내려올 것 같아. 안 내려. 여기 굉장히 또 얇아지잖아요. 그죠? 구름층이 얇아지고 하기 때문에 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정기술요. 한정기술은 아직 이제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 스토캐스틱 스로우도 지금 75 정도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MACD를 한번 볼까요? MACD도 아직 영선 아래 있잖아요. 그죠? 영선 아래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이다. 이게 원자력 쪽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전 KPS도 역시 이 한전기술과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MACD도 영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했다 보긴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전력이 출자한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출자한 것은 이제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상장된 기업 이 두 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조금 주가가 조금 현재 과열된 상태죠. 그죠? 이 MACD도 500이고 900이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는 가고 있지만 굉장히 과열된 상태라서 한번 조정을 할 건데 이 조정 때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좀 지루하긴 하죠. 지금 이렇게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데 상승세로 이렇게 접어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 우리 한번 보면요. 이게 한국가스공사 볼린저 밴드예요. 이 밴드 폭이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밴드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새로운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지분율도 상당히 높고요. 개인들 다 나갔어요. 신용도 다 나갔고요. 그다음 한국전력 볼린저 밴드 보면 이 폭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이 추세를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과열되기는 했지만 뭐 내려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하고 좀 다르지. 여기서 하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요거는 조정할 거라고 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늘어야지만 이렇게 느니까 결국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세를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줄어들거든 거래량이.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충 지지선을 보면 이렇게 23,500원 정도 선에서는 매수 한번 들어가도 된다. 그 이상으로는 그 이하로는 더 안 떨어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